안녕하십니까. 돈에 빠진 남자 이재용. 백종선입니다. 네. 저희가 돈맥 캐는 남자였다가 네. 돈에 빠진 남자 이렇게 정했는데요. 돈맥을 캐지만 말고 돈에 바다에 한번 풍덩 빠져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서, 근데 이게 돈에 풍덩 빠지는 것도 좀 위험하지 않아요? 돈을 괜찮나? 사랑하는 것으로 빠지는 예. 게 있고, 예, 예. 돈에 빠져서 헤매고 맨날 손해만 보는 경우가 있고. 아니 근데 제가요, 이렇게 돈을 쓰는 사람이 있고 네. 돈을 모으는 사람이 있잖아요. 네. 근데 돈을 안 써본 사람은 또 돈을 잘 못 써요. 근데 그래서 계속 모아놓잖아요. 근데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. 모아놓은 돈은 이 사람이 모으기만 하고 돈을 안 쓰는구나. 내가 써야겠다 이러고 그걸 가져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. 돌아다니 가지고. 그러니까 이 말이 맞구나 싶었어요. 그리고 또 하나가, 돈만 모으고 돈을 쓰지 못한 사람들 중에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어요. 그렇죠. 오늘은 왜 제가 앞에 얘기를 했냐면, 건강이야말로 돈을 지키는 가장 큰 덕목이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건강 얘기도 하면서 재테크 관련해서 보험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우리나라 사망률 1위, 뭐 암이죠. 네. 근데 암도 있고 신장질환, 뇌졸중,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3대 질환이죠. 그렇죠. 네. 뭐 이런 것들을 반증하듯이 그 지난해 119 센터에 이렇게 구급차를 요구한 그런 네. 케이스를 보니까 가장 첫 번째가 심혈관 질환이고요. 두 네. 번째가 뇌혈관 질환인데, 이 관련된 표를 보면은 2019년 119 구급 때 4대 중증 환자 질환별 인원 비율이 나타나 있어요. 이거 보면 이게 고혈압이 장난 아니구나 네. 생각할 수 있죠. 나이가 들면 걱정이 되는 게, 이제 나한테 혈압이 있는가, 고혈압도 나쁘지만 저혈압도 또 걱정스러운 네, 거고요. 그렇죠. 그 다음이 또 내 몸에 어떤 이상 징후를 발견하는 그 당뇨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, 혈압이 높은 게, 고혈압이 그렇게 위험하대요. 뭐냐면 그 뇌졸중의 발병 확률이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7배나 높고요. 그 다음에 신장질환의 경우에 이게 없는 분들보다 2배 이상 높다,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. 네, 그 고혈압에 걸려서 제가 실제로 제 앞에 네. 쓰러지는 경우도 봤었는데, 실제로 고혈압에 걸리면은 혈관이나 장기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밖에 없어서 실제로 그 심장병이나 뇌혈관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. 네. 활성산소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? 이 활성산소가 과다해지면 여러 가지 병이 생기고 또 늙고 피곤하고 이러는 건데, 과로 상태면, 뭐에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으면 이 활성산소가 높아지고 이로 인해서 고혈압, 노화 촉진, 이런 증상들이 생긴다는 거예요. 그렇죠. 네. 뭐 나이가 드시면 이제 그 과로, 내가 무슨 과로 하겠냐라고 하는데,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. 백수가 과로사한다고 그럼요. 이런 말도 네. 하시는데, 제 주변에서 뭐 쓰러지신 분 같은 경우는 거의 새벽에 가서 뭐 배송 업무하고, 낮 시간에는 학원 운영하고, 밤 시간에는 또 픽업하고, 뭐 이런 일을 했더니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자니까 바로 네. 쓰러질 수 있어요. 그거밖에 못 자면, 그러니까 잠이 보약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. 네네. 근데 피곤해도 잠이 잘 안 오고요. 걱정이 많으면 잠이 안 와요.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또 잠이 안 와요. 내가 잠자리에 누웠는데 오만 생각이 나거든요. 근데 이런 경우에 활성산소가 과다해지고, 그러면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오게 되는데, 자,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. 이런 질환이 왔을 때 내가 나를 보호하려면 뭐가 있겠는가 말이죠. 네. 그래서 저도 이런 질환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고 있거든요. 근데 이 보험이 이런 질환에 대해서 보장을 다 받느냐, 이런 부분은 제가 모르겠어요. 특히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보장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가, 이게 부족한 경우가 많다,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. 예.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뭐 그런 질환에 걸렸을 때 의료비를 좀 제대로 받고 싶다는 생각인데, 네. 의료비를 받을 수 있는 게 아주 제한적이라면 그건 좀 그 보험의 의미가 없겠죠. 네. 근데 특별히 뇌혈관 질환에 관련된 보험을 보면 대부분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그런 보험을 가입한 경우가 많아요. 네. 그러니까 뇌출혈은 실제로
그 건강보험 심사 평가한 자료를 보니까 음. 뇌출혈 확률이 9.7% 전체 뇌혈관 질환 환자 중에 뇌출혈은 9.7%밖에 안 되고요. 네. 그다음에 뇌졸중까지 포함하면 63.7%. 전체가 뇌혈관 질환이라면 그 뇌졸중까지가 93.7%인데 대부분 뭘로 가입했냐면 뇌출혈로 가입했다. 네. 그러니까 뇌졸중도 부족한데 뇌출혈로 가입해놓거나 뇌 부장했다. 뭐 이러면 사실 네. 심각한 상황인데. 아니 저도 이 방송을 준비를 하면서 그래서 집에 이렇게 뒤적뒤적 해보니까 보험증권 있고 뭐 있더라고요. 약관도 있고. 근데 그걸 보다 보니까 이게 뭐라는 소리인지를 잘 모르겠어요.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걸 가지고 확인을 하러 보험 전문가를 만나러 갑니다. 만나고 와서 얘기 계속 나누죠. 이 두 증권의 차이는 뭐예요? 네, 왼편에 계신 고객님 같은 경우는 그 본인 보험이 모든 뇌질환을 보장한다고 알고 계셨어요. 네. 심장 역시도 그렇게 알고 계셨는데요. 여기 보시면 이대질병 진단자금에서 보장 범위가 어떻게 되시죠? 뇌출혈, 뇌경색 이렇게 네, 되어 그렇습니다. 있는? 이 두 가지를 합친 게 뇌졸중입니다. 네. 근데 많은 분들은 뇌출혈만 가입되어 있으셔가지고 혈관이 터져야지만 보장을 네. 받으실 수 있고요. 이분은 그런 경우보다는 조금 나으시지만 뇌졸중만 보장되시는 거예요. 네. 사실은 요즘은 뇌졸중보다 보장 범위가 더 넓은 음. 뇌혈관 질환 진단 특약이 있습니다. 네. 이걸로 가입하셔야 보장 범위를 확실하게 하실 수 있죠. 그러면 요 옆에 있는 분은 그게 다 돼 있다는 거예요? 네, 그렇습니다. 여기 보시면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가입되어 있으시죠. 네.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뇌질환이든 진단비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럼 설계를 1,000만 원 해놨습니다. 받으실 수 있는 거네요? 네, 그렇습니다. 어. 또 심장 같은 경우도요.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심장 질환만 보장이 될까요? 급성 심근경색증이네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협심증일 때는 보장을 전혀 못 받으세요. 네. 급성 심근경색증보다 보장 범위가 넓은 것으로 네. 준비하셔야 역시 좋은데요. 그 경우에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로 가입하셔야 심장질환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염려되시는 분들은 보장을 제대로 하셨다고 할 수 있겠죠. 그러면 이 범위를 넓히면서 이런 쪽에 이상이 생기면 역시 또 1,0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네, 거예요? 그렇습니다. 요렇게 리모델링 하면 된다. 전문가 상담해서 보장을 체크해 보니까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? 아니 일단은 저도요 네. 이게 몰랐는데 네. 그거 이 보편적 이게 다 돼 있는 게 아니고 단편적으로 돼 있더라고요. 네. 그래서 그거를 다시 재조정해서 뇌졸중을 보장하는 거. 그러니까 뇌 관련 질환 전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으로 다시 설계를 해서 그걸로 가입을 다시 해야 되겠다. 네. 네. 사실은 이런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네. 건강 관리도 하고 의료비도 준비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. 네, 꼭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. 내가 뇌 관련 질환이 딱 왔는데 그걸 보상을 좀 받으려고 했는데 이게 보장되는 게 아니다.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? 그동안 돈은 돈대로 냈는데 말이죠. 다시 한번 꼭 설계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. 오늘 내용이 괜찮았다,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